넙대대한 그런 얼굴형이었어요. 갸름한 얼굴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중안부가 점점 더 길어져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유입니다. 오늘은 바로 얼굴형 관리 꿀팁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실제로 얼굴형이 원래는 엄청 넙대대한 그런 얼굴형이었습니다. 넙대대하고 사각턱이 좀 강조됐던 그런 얼굴형이었는데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좀 더 계란형 그리고 좀 더 갸름한 얼굴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로는 입 벌리고 자는 습관 고치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잠을 잘 때 입을 굉장히 크게 벌리고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피부과를 가거나 경락을 받으러 가거나 할 때 다들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말씀이 혹시 입 벌리고 자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네,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대칭이 심하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을 좀 고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잠을 자다 보니까 입을 내가 벌리고 안 벌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심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에 가서 구매한 입막음 테이프인데요. 이게 신기하게 입을 막을 수 있는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돈키호테에 가서 뭘 구매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을 이제 세로로 이렇게 막고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붙여서 잤는데 실제로 진짜 입을 막고 자니까 목이 건조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입막음 테이프를 하다 보니까 좀 비대칭이 많이 돌아오는 경험을 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좌우가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갸름한 얼굴형 그리고 예쁜 얼굴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을 벌리지 않는 습관을 고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살인지 붓기인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제로 살 때문에 얼굴이 부해 보이거나 사각턱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붓기가 부종이 굉장히 심해서 그 얼굴이 좀 더 넙대대하고 사각턱으로 보이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구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넙대대한 살이 그리고 사각턱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살인 줄 알고 윤곽주사를 막 맞으러 갔었어요. 근데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살이 아니라 붓기였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혈액순환이 좀 돌 수 있게 하는 붓기 관리를 통해서 예쁜 얼굴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살인지 붓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녁 8시에서 9시경에 거울을 딱 얼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녁에 얼굴을 봤을 때 나 뭔가 갸름하고 예쁜데? 하면은 붓기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은 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5kg 정도 감량을 하시는 게 얼굴형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붓기다 하시는 분들은 붓기 관리, 붓기 스트레칭이나 괄사 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나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꿀팁 바로 붓기차를 먹어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붓기차를 먹으면서 얼굴에 붓기를 좀 많이 뺀 케이스이기 때문에 막 괄사하는 거 귀찮고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붓기 관련된 차 종류를 알아봤을 때 호박이나 팥, 레몬 이런 성분을 가진 차들이 붓기에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한 달 정도는 호박차를 마셔줬었는데 너무 이 붓기에 혈액순환이 좋아서 종아리나 허벅지 하체 부종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붓기차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 쿠팡에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를 대부분 먹기도 했고 저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꼈어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비대칭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갸름한 분들이 비대칭이 심하면은 굉장히 얼굴형이 예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대칭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원래 한의원을 다니면서 비대칭 관리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값이 비싸고 좀 꾸준하게 받으려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칭 관리를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비대칭을 만드는 습관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리 꼬는 습관이었습니다. 다리 꼬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가장 주 요인이기도 하고 골반이 틀어지면 전체적인 몸에 있는 축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얼굴 또한 비대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리 꼬지 않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리 꼬는 법
그리고 턱 괴는 거, 짝다리 하는 법, 그리고 앞바다리 하기. 이런 식으로 허리를 삐뚤어지게, 골반을 틀어지게, 허리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축이 무너지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웃긴 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깠으니까 왼쪽으로 10분 까야겠다 하면서 이제 다리 꼬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리 꼬는 습관이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의사분께서. 그러면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비대칭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리 꼬지 않는 거, 턱 깨는 거, 그리고 짝다리 하지 않는 거, 앞바다리 하는 거, 모든 안 좋은 습관들을 하지 않는 거를 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맞춰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얼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 또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정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고 실제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거북목이 되고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어깨가 말리는 것이 정말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나는 어쨌든 이러한 꿀팁을 배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자세가 망가져 있다가도 꼭 한 번은 어깨를 돌려서 쫙 펴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비대칭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러한 습관들을 고치고 나서는 의식적으로 좀 어깨도 돌려서 펴주고 그리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서 좀 정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목과 그리고 두피를 꾸준하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게 실제로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뭐 비대칭 관리를 받으러 갈 때 해주시는 말씀이 신기한 게 이 두피 뒤쪽을 풀어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 얼굴형이 여기 위로 쫙 붙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피가 얼굴에 뭔 관련성이 있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두피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풀어주고 목에 있는 이런 림프도 꾸준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아진다라는 신기한 착시 효과를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실제 이 영상을 보고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아침 목 뒤를 풀어주는 괄사법이라든지 아니면 림프를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주시다 보면 얼굴이 정말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두피를 풀어주지 않고 목을 풀어주지 않은 일주일이 실제로 신기하게 얼굴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이게 진짜 여기 두피 뒤쪽을 목 그리고 어깨 라인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그때 알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꾸준하게 목, 두피, 여기 뒤쪽 그리고 여기 림프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라인을 꾸준하게 좀 꼬집듯이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스킨팩 하기입니다. 얼굴형인데 웬 스킨팩이지? 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대부분 얼굴에 리프팅을 한다든지 탄력을 올려서 위로 끌어올린다든지 또는 미백을 한다든지 또는 모공을 줄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콤플렉스를 없애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바로 촉촉한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기하게 뭐 리프팅 관리나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갈 때 촉촉하게 유지하고 수분크림 많이 바르고 오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이 좋은 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얼굴의 전체적인 수분도를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민감하고 굉장한 악건성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스킨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세안 후에 사용하고 있는 필링 패드인데요. 나 되게 피부 민감해서 이런 패드 못 쓴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실제로 민감성 피부이기도 하고 자극은 줄인 그런 패드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순면 100% 오더메이드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감초 진정 성분으로 굉장한 자극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초산 필링 콤플렉스로 모공부터 각질까지 좀 매끈하게 결 정리를 해주면서 필링을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좀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가져와 봤고 스킨팩을 하기 전에 좀 더 촉촉한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닦이지 않은 모공이나 각질 등을 좀 필링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킨팩을 해주기 전에 감초 필링 패드를 통해서 한번 얼굴을 결 정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젤리 패드를 통해서 또 이제 스킨팩을 해주게 되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 패드가 굉장히 좋았던 게 많은 그런 스킨 패드를 사용해 봤었는데 진짜 엄청 가볍다 그리고
그리고 한 번에 붙일 때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또 민감성과 더불어서 홍조의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진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진심인 사람인데 이 소방관 젤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쿨링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올렸을 때 붉은 피부들 그리고 홍조기가 가득했던 이런 피부들을 한 번에 이제 쿨링감을 주면서 수분감을 함께 주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애용하고 있는 스킨팩 패드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얇아서 손등에 붙였을 때도 패드를 붙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그리고 엄청 착 붙는 듯한 그런 촉감을 주기 때문에 붙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얇게 표현이 되고 촉촉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애용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패드입니다. 저는 대부분 이런 스킨팩을 해주는 경우는 좀 건조해질 수 있는 시간, 바로 세수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허리까지 오는 길이기 때문에 머리 말릴 때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인데 그때 스킨팩을 좀 꾸준하게 해주다 보니까 덜 건조해지고 또 쿨링도 되고 진정도 되고 수분감도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킨팩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감초 필링 패드를 통해서 결 정리 그리고 각질 이나 화이트 모공 이런 부분들을 좀 필링하는 좀 더 매끈한 결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소방관 젤리 패드를 통해서 얼굴에 한 올 한 올 다 붙인 다음에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하고 쿨링감이 느껴지는 스킨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루틴으로 거의 아침이나 저녁에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한 달 정도 지속을 했을 때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올라왔고 좁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웃는 연습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무표정을 있을 때 이 입꼬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입꼬리가 밑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입꼬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편하게 되면은 입꼬리는 점점 내려가고 노안의 가장 주된 요인인 이 중안부가 점점 더 길어져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긴 중안부를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웃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웃는 연습을 하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인상이 전체적으로 예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짧은 중안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긴 중안부를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입꼬리만 살짝 올려줘도 길었던 중안부가 좀 더 짧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웃는 연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앞볼 앞근육에 대해서 굉장한 힘을 주는 건데요. 이 앞볼 앞근육의 근육을 길러주면은 이 중안부에 필러를 굳이 맞지 않아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동안 얼굴형 그리고 동안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 입술을 최대한 위로 당겨줍니다. 이 연습을 10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얼굴에 붙인 다음에 이 앞근육이 되게 또들또들하게 움직이는 듯한 힘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웃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잘 안 웃어진다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웃는 연습을 해주는 것도 얼굴형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술 없이 피부과 가지 않고 얼굴형 관리하는 꿀팁을 가져와 봤는데요.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보고 습관을 그냥 고친다 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좀 더 예쁜 얼굴형으로 좀 더 예뻐지는 하루가 되자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